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강남의 좁은 투룸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부엌에서 은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사야, 커피 타줄까? 그녀의 밝은 미소가 보였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앱 알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다. 그 프로필 사진, 그 미소, 그 눈빛. 데이팅 앱에서 몇 달 동안 몰래 사랑해온 그녀가 바로 내 룸메이트 은솔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이 집에 들어왔다. 월세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은솔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25살, 나보다 2살 어린 그녀는 활기차고 사교적이었다. 긴 웨이브 머리를 자주 묶고 다니며 작업실처럼 꾸민 자신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두드렸다. 처음엔 그냥 좋은 룸메이트라고 생각했다. 함께 장을 보고 가끔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작은 습관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모습, 피곤할 때 살짝 찡그리는 눈썹,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나는 27살 회사원으로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며 늘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라라고 전화로 말씀하셨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금기였다. 그래서 헛 앱을 다운로드한 건 우연이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 프로필을 만들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자와 매치됐다. 그녀는 서울에 사는 디자이너라고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영화 취향부터 시작해 가족에게 숨기는 외로움,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까지. 매일 밤 그녀와 채팅하는 시간이 유일한 위로가 됐다. 오늘도 피곤하지? 나도 그래?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 같은 메시지가 오갔다. 나는 그녀를 그녀라고 불렀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두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은솔의 전화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샤워 중이라 화면이 켜져 있었다. 익숙한 앱 아이콘이 보였다. 호기심에 살짝 가까이 다가갔다.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작업했어? 나도 회사에서 정신없었어. 그건 내가 어제 밤솔에게 보낸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손이 떨렸다.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다. 옆모습이었지만 분명 은솔이었다. 그 보조개, 그 머리 스타일,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데이팅 앱에서 몰래 사랑했던 그녀가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는 룸메이트였다.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은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은솔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늦었네. 피자 시켜놨어. 그녀의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채팅에서 그녀는 솔로, 나를 은사라고 불렀다. 실제로는 매일 보는 얼굴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밤에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비밀을 계속 숨겨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가족, 사회,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의 일상까지. 다음 날 아침, 은솔이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어두워. 나는 그냥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충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은솔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밝았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라고 제안할 때마다 나는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지만 밤마다 허셉을 열어 그녀와의 과거 대화를 다시 읽었다. 너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실제로 만나면 어색할까?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제 그 너가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은솔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은사야, 무슨 일 있어?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다니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앱에서 보았던 솔의 눈빛과 겹쳤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혼자 방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말할까? 너 앱에서 나랑 채팅한 그 사람 맞지? 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녀도 나를 레즈비언으로 알게 된다. 한국에서 그건 위험한 고백이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소문이 나면 끝장이었다. 그 주말 은솔이 외출했다. 나는 그녀의 방을 힐끔 봤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최근 작업물이었다. 한 장에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조용한 로맨스 같은 그림.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나처럼 숨기고 사는 걸까? 앱에서 그녀는 가족 압력을 자주 언급했다. 부모님이 항상 결혼 얘기만 해. 나한테는 맞지 않는 삶인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다. 월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솔이 갑자기 물었다. 너 데이팅 앱 써봤어? 나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친구들이 다 쓴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은 진지했다. 나는 가끔 지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밤 앱에 새 메시지가 왔다. 솔로부터. 오늘 룸메이트랑 저녁 먹었는데 왠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대신 앱을 삭제하려다 멈췄다.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는 갈등이 커졌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회사에서 동료들이 근사씨, 소개팅 할래? 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레즈비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TV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숨겨야 했다. 은솔과 나, 둘 다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솔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오늘 친구 만나서 마셨어. 너도 같이 갈걸. 그녀가 내 방에 들어와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붉었다. 은사야, 나 사실 힘들어. 그 순간 나는 거의 말할 뻔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고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 은솔이 작업 마감으로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두드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그녀가 갑자기 노트북을 덮고 나를 봤다. 은사야, 솔직히 말할게. 나 너한테 이상한 감정 느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내가 웃을 때, 내가 피곤할 때, 걱정될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 앱에서 누군가랑 채팅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너랑 너무 비슷해서 가끔 착각할 정도였어.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나야. 은솔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비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녀가 먼저 웃었다. 진짜. 그럼 우리가 서로 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거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은솔은 어린 시절부터 여자를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대학 때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다. 결국 헤어졌어.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으니까 나도 비슷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부모님이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 누가 알면?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부터 관계가 달라졌다. 작은 접촉, 눈빛, 밤늦은 대화. 하지만 긴장도 커졌다. 은솔의 친구 하나가 집에 놀러 왔다. 그 친구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너희 분위기 이상한데? 라고 했다. 우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회사에서 나는 실수를 늘렸다. 상사가 요즘 집중 안 되지? 라고 물었다. 모든 게 위태로웠다. 은솔과 나는 밤에 자주 이야기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라고 답했다. 한 번은 크게 다퉜다. 은솔이 차라리 이사 가자. 각자 살자 라고 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럼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화해 후 더 가까워졌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압력은 가족부터 왔다.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 은사야, 소개팅 자리 잡아놨어. 좋은 남자야.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은솔을 보며 룸메이트 예쁘네. 은솔 씨도 빨리 결혼해야지 라고 하셨다. 은솔은 웃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내가 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크게 싸웠다. 이렇게 계속 숨길 수 없어. 나 지쳐. 은솔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럼 부모님께 말할까? 엄마, 저 여자 좋아해요라고? 사회적 시선도 무거웠다. 회사 동료 중 하나가 우리를 본 적이 있었다. 은사 씨, 은솔 씨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솔의 프리랜서 작업도 영향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보이네 라고 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함께 있으려면 더 깊이 숨겨야 했다. 아니면 헤어져야 했다. 은솔의 부모님도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 서울에서 뭐 하냐?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살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안았다. 나 무서워. 우리 가족이 알면 버릴까 봐. 나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나 자신도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친구 하나가 우리 관계를 눈치채고 너희 레즈비언이야? 라고 물었다. 우리는 부정했지만 그 친구는 조심해. 한국에서 그건 아직 힘들어 라고 했다.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우리는 한 번 도망치듯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현실이 밀려왔다. 이 행복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은솔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온 집은 더 좁게 느껴졌다.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어 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화해할 때마다 사랑이 확인됐다. 이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켰다.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었다.
가족, 친구, 사회. 모든 게 우리를 시험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을 지킬지, 안전한 삶을 지킬지. 결정의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은솔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찾아오셨다. 은솔아, 내려와서 결혼 준비하자. 은솔은 울면서 거부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집안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돌아가셨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나도 부모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전화 너머 침묵이 길었다. 내가 미쳤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다. 함께 버티자.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은솔은 작업 의욕을 잃었고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우리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사랑.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숨기며 살았을 거야. 은솔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 때문에 깨달았어. 진짜 나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일부는 이해했고 일부는 멀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은솔은 새로운 작업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나는 회사에서 조용히 퀴어 지원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아직 멀었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 집에서 함께 산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대가는 컸다. 우리는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 이 여정에서 배운 건 진정한 사랑은 용기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